마흔이 넘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와 통화를 끊고 나서 왜인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안부를 묻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더 외로워지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30분도 차에 안 되어 할 말이 떨어지고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지요. 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구나. 아니, 어쩌면 변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마흔이 넘으면 친구가 줄어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직장 생활에 치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시지요. 그것이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시간이 있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고 멀리 있어도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오래된 친구일수록 어쩐지 멀게 느껴지고 최근에 알게 된 누군가가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을 알아주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흔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어떤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새롭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에 들어섰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칼 융이라는 한 깊이 있는 심리학자의 시선을 빌려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10년, 2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나란히 세워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당신은 어떤 사람과 어울렸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떤 자리에서 가장 즐거웠나요? 아마 그때는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관계들이 많았을 거예요.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가고, 단톡방에서 누군가 글을 올리면 어떻게든 반응을 해주고 결혼식이든 돌잔치든 부지런히 다녔겠지요. 그렇게 만들어 온 인간관계의 지도는 꽤 넓고 촘촘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도가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 바로 답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일이 많아져요. 모임 공지가 떠도 가야 한다는 마음보다 가지 않아도 될 핑계를 먼저 찾게 됩니다. 누군가의 결혼식, 누군가의 부모님 장례식, 그런 자리에 가서도 예전처럼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면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놀라게 되지요. 내가 너무 차가워진 걸까? 내가 정이 없어진 걸까? 그런 자책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당신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전기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 내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종의 큰 전환점을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이 전환점은 인생의 후반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시기에 찾아옵니다. 융은 이 시기를 매우 특별하게 바라봤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인간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았던 거예요. 융이 말한 이 과정을 그는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수많은 역할을 익히게 되지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어느 회사의 직원, 어떤 동네의 이웃, 그렇게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들에 맞춰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진짜 자기 자신을 한켠에 밀어두게 됩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흐릿해지지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면서요. 이 가면을 윤근 페르소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페르소나는 본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나, 친정에서의 나, 시댁에서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 이 페르소나들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를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부에는 이 페르소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직원이 되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우리는 그 가면을 정성껏 다듬어 왔지요. 그런데 40을 넘어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잘 맞는 줄 알았던 가면이 이상하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는 일에 점점 지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시간들이 어딘가 공허하게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이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깊은 곳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누구니? 이 모든 역할을 빼고 나면 진짜 너는 누구니? 이 질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맺어온 관계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페르소나 대 페르소나의 만남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회사 직원으로 만난 사이라면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어울렸고, 같은 학교 학부모로 만난 사이라면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고, 동네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면 동네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지요. 그 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의 토대가 우리의 깊은 자아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에서 한 발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상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5세 한 여성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웠고 시댁과의 관계도 무난했고 직장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어요. 학창시절 친구들, 회사 동료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엄마들, 그리고 봉사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단톡방만 해도 10개가 넘었지요.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임에서 웃고 떠들고 돌아오는 길이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어딘가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가 우울증이 온 게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더 모임에 나가고 일부러 더 명랑한 척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피로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늘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진짜 자기 마음, 진짜 자기가 느끼는 것,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디에서도 꺼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어쩌면 40 이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작은 균열이지요.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믿었던 삶, 잘 맺어왔다고 믿었던 관계들 속에서 갑자기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열은 사실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위한 틈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흙이 갈라져야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이 싹을 틔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게 작은 균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윤근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외부 세계, 사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면 세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을 돌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만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어쩐지 낯설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무언가 마주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시작되면 외부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옷장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된 옷, 색이 바랜 옷들을 정리하다 보면 옷장이 한결 가벼워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로 입고 싶은 옷, 지금의 나에게 잘 맞는 옷, 마음에 드는 옷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진 관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는 관계, 가면을 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가면 없이도 편한 사람들, 함께 있으면 더 나다워지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오랜 친구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은 마음 아프지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가 어느새 어색해진다는 건 슬픈 일이고요. 어떤 사람과는 큰 다툼이 있어서 멀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저 서로의 자리가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쪽이 변한 것도 아닌데 그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자주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무심해진 건 아닐까? 내가 사람을 함부로 끊어내는 건 아닐까? 예전의 정을 너무 쉽게 잊는 건 아닐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하지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신발이 작아지면 새 신발을 사잖아요. 발이 커진 건 잘못이 아니지요. 그저 자라난 결과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자라면 예전에 잘 맞던 관계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가 변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난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라는 존재니까요. 몸은 어느 시점에서 자람을 멈추지만 마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융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기라고 부르는 어떤 중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기는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는 나,
그러니까 에고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에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나라고 부르는 그 부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의식의 중심입니다. 반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더 깊고 큰 차원의 중심이지요. 윤근 인생의 후반부의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이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에고가 자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여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기 안의 여러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억눌러 왔던 분노, 좋은 엄마로 살기 위해 한쪽으로 밀어두었던 자기 자신의 욕구,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잊고 살았던 자기만의 꿈,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니, 이런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윤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리 자신이 되려면 우리 안에 그늘진 부분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우리는 빛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늘도 함께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빛만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이 있고 그늘이 있으면 반드시 빛도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빛만 보여주려고 애써 왔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 자신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안에 그늘을 끌어안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 앞에서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지지요. 화려한 모임보다 한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가 더 소중해지고 많은 사람의 안부 인사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그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40 이후의 여성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어쩌면 더 특별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오랫동안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온 경우가 많았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누구네 엄마로 불리고, 시댁에서도 며느리로 불리고, 친정에서도 큰딸이나 막내딸로 불렸지요. 자기 이름이 그저 자기 이름으로 불릴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40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멀리 떨어져 살게 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혹은 떠나게 되는 시점이 오면 갑자기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누구지? 그동안 누구의 누구로만 불려왔는데 그 이름들을 다 빼고 나면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더라?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이 어쩌면 진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계들은 대부분 누구의 누구로서 맺어온 관계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기 시작하면 가면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40 이후에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어쩐지 더 깊고 더 진실한 느낌을 줄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이런 새로운 만남은 예전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초년생 시절처럼 우연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40 이후의 새로운 인연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거기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책 읽기 모임에 나가본다든가 그림을 배워본다든가 산책 동호회에 들어가 본다든가 봉사활동을 시작해본다든가 이렇게 자기 마음이 진짜로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그동안과는 다른 종류의 인연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인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떤 역할로 보지 않아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어느 회사의 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봐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줘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너무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종종 대답을 못합니다. 너무 오래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잘 모르게 된 거예요.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옛 친구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가고 사회적 역할에 더 충실해지는 길. 이 길은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가면을 다시 쓰면 다시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자리에서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낯선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자기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의 익숙한 관계들이 변하더라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진짜 자기 자신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은 외롭고 때로는 무섭지만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길로 들어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척 외로웠다고, 오랜 친구들과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평온함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가면을 벗고 있어도 괜찮다는 안도감.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이라는 깨달음.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렇게 진짜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고 나면 사라진 줄 알았던 옛 친구들 중에서도 다시 깊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옛 친구와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옛 인연도 있어요. 그동안은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던 사이가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변하면서 그 변화를 함께 견뎌준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윤기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큰 통찰 중 하나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그 가능성은 마치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도토리 안에는
거대한 참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평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0 이후의 시간은 바로 이 펼쳐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 펼쳐짐의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토리가 자라서 참나무가 되면 그 도토리 시절에 함께 있던 작은 풀들과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참나무는 참나무의 자리가 있고 풀은 풀의 자리가 있는 거지요. 어느 쪽이 잘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라난 결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면 그 방향과 다른 곳을 향해 자라난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 친구가 변하고 관계가 흔들리고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져서도 정기 없어져서도 사람을 잘못 골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라난다는 것은 본래 변화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자라지도 못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다는 느낌은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옛 신발을 벗어야 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처럼 옛 관계가 멀어져야 새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면 좋을까요? 융의 통찰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몇 가지 마음가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변화를 거부하고 옛 모습을 붙들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 하면 결국 둑이 무너지듯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막으려 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 멀어지는 사람은 멀어지게 두고 다가오는 사람은 다가오게 두는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40 이후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외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단톡방에 머무르면 정작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진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마음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가족의 목소리만 들으며 살아왔어요. 이제는 자기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혼자 산책을 하고 일기를 써보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점점 그 목소리가 또렷해집니다.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그곳에 진짜 자기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열어두는 자세입니다. 옛 관계가 멀어진 자리에 새 관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세요. 너무 빨리 그 자리를 채우려고 애쓰지는 말되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40 이후에 만나는 인연들 중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창시절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환경이 우리를 묶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관계 말이지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마음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흔들리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듯이 우리 마음도 자라면서 여기저기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산책길의 햇살, 이런 작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정성껏 챙겨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천천히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옛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마음 아파했지만 어느 순간 그 줄어들미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너무 많은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의 이 단출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뿐이어도 그 만남이 진심으로 깊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화려한 인간관계의 지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통하는 몇 사람과의 따뜻한 길, 그것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풍요로운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길에서 나무짚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시간, 잠들기 전 그날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은 40 이후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 자신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고 의미 있어져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0 이후의 깊은 인간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으로 단단하게 서 있으면서 서로를 알아봐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는 오래 갑니다. 환경이 변해도, 거리가 멀어져도, 시간이 흘러도 서로의 본질을 알아봐주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10년 동안 매주 만난 사람보다 더 깊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관계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나 직장 동료라는 환경이 우리를 묶어주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인연, 이런 인연이 40 이후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물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어떤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어떤 친구의 얼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진 어떤 사람의 얼굴, 혹은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얼굴, 그 얼굴들 앞에서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얼굴들은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길 위의 풍경 같은 것입니다. 어떤 풍경은 지나가야 하고, 어떤 풍경은 곁에 머물고, 어떤 풍경은 새롭게 다가오지요. 그 모든 풍경이 다 당신의 여정을 이루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마흔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변화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조금 무거워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외부의 일들은 조금 정리되지만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인간관계는 단출해지지만 그 깊이는 더 깊어지는 시기.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시기, 우리 안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어가는 시기, 그리고 이 시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멀어진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만남이 두려우셨다면 진짜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외롭지 않기를, 그 길이 결국 가장 따뜻한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시기를. 당신은 지금 아주 잘 가고 계세요. 정말로요.